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제 채널에 아직 그렇게 큰 채널은 못 되지만 리뷰 문의나 광고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광고비를 받고 리뷰를 진행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아무리 광고비를 주신다거나 부탁을 하신다고 해도 제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다면 이제 의뢰를 받지 않겠다. 그동안 많은 건들을 제가 거절을 해왔어요. 지난번에 업체랑 얘기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파워큐브 같은 경우는 업체랑 컨택이 되기 전에 제가 리뷰를 먼저 찍어서 그 리뷰를 보고 업체에서 연락이 온 케이스였고, 다른 문의가 들어온 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사전 검열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의뢰를 취소하신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업체 측에서 제 맘대로 얘기를 해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흔쾌히 제가 제품을 제공을 받았고요. 리뷰할 제품 제공 외에는 여러분을 위한 경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경품 응모해 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드빈사의 마그네틱 플랫 케이블인데요. 아직 최신 제품이라 시중에 막 풀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카카오 메이커스라는 곳에서 예약 판매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시중에 풀리겠죠? 제가 이 제품을 접하기 전에 안 그래도 제가 자석식 케이블들을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자석식 케이블들, 중국산 같은 경우는 저렴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리뷰에 그 저렴한 제품에 대한 좀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포트에 직접 끼우는 제품보다는 불량률이 좀 높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맥북에 호환 아답터를 한번 샀다가 그게 굉장히 부풀어 오르고 불탈 뻔해가지고 그 뒤로는 조금 그런 저렴한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퀄리티 있는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블을 보던 중에 이 레드빈 케이블이 안 그래도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레드빈 케이블 그럼 함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빈 케이블은요, 가격대가 저렴하지는 않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담당자분하고 통화하면서 분명히 사용자들이 요거 가격 비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최근에 유튜버들한테 많이 뿌렸나 봐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한 걸 많이 봤는데 어차피 기본적인 케이블 소개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이 제품이 다른 케이블과 뭐가 다른지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번에 이 마그네틱 플랫 케이블은 두 가지 길이로 나왔는데요. 1.8m짜리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의 길이, 그리고 요 20cm짜리 짧은 케이블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20cm짜리 짧은 케이블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여러분도 밖에 나다니실 때 보조 배터리로 폰을 충전한다든가 할 때 요 이상 길이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길면은 가방 안에 굴러다니고 복잡하게 꼬이고 하니까 저는 요 짧은 길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도 저는 짧은 케이블을 사가지고 가방에 꼭 넣고 다닙니다. 제가 그리고 이 물건 제공받을 때 업체 담당자님한테 레드빈이 내세우는 장점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색깔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색깔이 예쁘다. 색깔에 굉장히 신경을 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 케이블이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어요. 하나는 버건디 레드, 그리고 하나는 미드나잇 블루. 요 미드나잇 블루랍니다. 미드나잇 블루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 버건디 레드, 요거는 미드나잇 블루,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색상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붉은색, 그리고 약간 어두운 파란색. 가격은 현재 요 케이블 하나랑 요 커넥터 하나를 합쳐서 이렇게 포함해서 14,900원에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USB-C 포트를 쓸 일이 많아요. 핸드폰도 USB-C고 맥북 프로도 USB-C 포트로 충전을 하고, 최근에 구입한 DAP도 USB-C 포트로 충전하더라고요. 점점 USB-C로 통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요만하게 생긴 USB-C 커넥터가 있는데 이 케이블을 계속 쓰게 되면 얘를 여러 개 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기마다 이걸 하나씩 꽂아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요 USB-C로 충전을 하는 요 DAP에다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붙이려고 했더니 안 붙고 밀어내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레드빈 마그네틱 케이블은요, 이게 충전만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도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에 자세히 보시면 이 5개의 핀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USB-C는 방향이 없이 아무 쪽으로나 꽂아도 되지만 이 마그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핀 수를 줄이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5개의 핀으로 해서 데이터 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있어요. 맞는 방향으로 놓으면 이렇게 착 붙는데 안 맞는 방향은 안 붙습니다. 맞는 방향으로 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서 붙어요.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태치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기에 꽂았습니다. 테스터기에 꽂으면 5V 1A로 충전이 되고 있네요. 충전 잘 되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스위치 한번 꽂아볼까요? 스위치는 꽂았지만 스위치는 어차피 USB PD 외에는 퀄컴 퀵차지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USB PD 연결이 아니면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퀄컴 퀵차지를 지원하는 게 핸드폰밖에 없는 관계로 핸드폰에다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고속 충전은 왜 여러 가지 포맷이 있어가지고 테스터기에 고속 충전이 되는 게 뜨네요. 9V로 들어가고 있고요. 고속 충전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근데 고속 충전이 지원된다고 해놓고 안 되는 케이블 많죠. 알리 같은 데서 이름 모를 케이블들 사보면 고속 충전 된다고 써있는데 갖고 와보니까 막상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속 충전은 잘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은 잘 되는가? 실제로 데이터 전송은 되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를 보려면 컴퓨터를 연결해 봐야죠. 이번에는 요 DAP를 한번 꽂아볼까요? 이 DAP는 5핀짜리 케이블을 쓰는 DAP인데 5핀짜리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맥북의 USB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보면 컴퓨터가 지금 현재 USB로 연결이 됐다고 USB DAC 커넥티드라고 나오는데 이 DAP 장비가 USB DAC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좀 외장 사운드 카드처럼 데이터 전송을 받는 모드가 됐어요. 데이터 전송도 잘 되네요. 이런 식으로 착 붙여주면 바로 되네요. 데이터 전송 잘 되고 충전 잘 되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제가 이 마그네틱 케이블을 하나 구매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케이블을 여러 개 갖고 다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 쪽 단자에다가 맞는 커넥터를 꽂아 놓으면 얘는 여기다 붙였다가 같은 케이블로 다른 USB-C 단자에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침대 머리맡에 가면은 아이패드 충전용 8핀 케이블, 옛날 거 마이크로 5핀짜리 충전 케이블, 그리고 요즘 쓰는 이제 USB 충전 케이블 이렇게 주렁주렁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알아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단점이라고 하면 이 커넥터를 기기마다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커넥터 부분은 가격적인 거나 이런 게 좀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싸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제가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차라리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든가 요거 담당자님한테 혹시 이게 저렴한 가격에 그런 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담당자님이 말끝을 흐리셨는데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이폰 쪽 커넥터에서 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커넥터는 방향이 있어요. 애플 커넥터는 방향이 있어서 위쪽과 아래쪽이 있네요. 여기에 두 줄인 쪽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해야 작동을 한다고 방향을 탄다고 돼 있네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충전이 되고요. 뒤집어서 꽂으면 안 되는 건가? 진짜 방향이 있네. 아이폰, 아이패드, 그러니까 애플 8P는 앞뒷면 방향이 있어요. 원래는 라이트닝 방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애플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꺾이는 방향 한 방향으로밖에 못 쓰죠. 뒤집어서 이쪽 방향으로 꺾이는 방향은 못 써요. 애플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저 핀수 줄이려고 하다가 그 핀수를 지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 5핀으로 줄여놨다고. 요 케이블 단자 쪽에 요 자석으로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5핀으로 줄이면서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쉽네요. 아이폰 유저들한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아이폰을 쓰지 않아요. 이어폰 단자가 없어진 이후로 아이폰이 싫어졌어요. 일단은 기본 세트, 커넥터하고 기본 케이블 합쳐가지고 15,0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싸다면 비싸지만 또 애플 케이블이라던가 정품 케이블들, 핸드폰 회사에서 내놓는 정품 케이블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주 비싸다라고 하기는 또 어려운 가격이긴 해요. 퀄리티나 이런 게 보증이 되고, 그리고 이게 1년 보증이 되기 때문에 쓰다가 고장나시거나 하면은 보내시면 1년 안에는 무상으로 교환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은 가격이 납득이 가기는 갑니다. 어차피 케이블을 싼 거를 주렁주렁 쓰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좀 좋은 거 하나를 쓰자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마음이 들어요. 아쉽게도 이게 전 맥북까지 충전된다면 정말 당장 사가지고 이거 온 데다 꽂고 휴대폰 충전하다 맥북 충전하다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왜 USB C2C 그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도 개발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없다고 하고, 일단은 휴대기기 대상으로 제품들을 먼저 내놓으셨다고 해요.
이게 뭐 잘 팔리면 USB C2C도 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다른 유튜버님들도 이 제품 제공받아가지고 리뷰를 찍은 걸로 알아서 몇 분 이렇게 리뷰 찍은 걸 들어가서 봤는데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석 케이블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력 때문에 뭐 핸드폰에 있는 뭐 데이터가 손상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 뭐 기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력과 관계가 있던 저장 매체는요, 옛날에 하드디스크랑 플로피 디스크밖에 없어요. SSD, 요즘에 뭐 메모리나 SSD는 저장과 자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력 때문에 뭐 자료가 날아갔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데 사용되는 이런 수준의 자력으로는 이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뭐 자석식 그 스마트 커버를 쓰고 뭐 이렇게 하죠. 자력이 핸드폰 기기에 영향을 줬다는 보고는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는 2가지 있습니다. 저 이런 거 찾아보는 거 되게 집요하게 찾아보거든요. 여러분은 제 채널을 그래서 보시는 거겠지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찾았는데, 하나는 아이폰에서 손 떨림 방지 OIS가 오작동한 경우가 있다라는 기사가,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식적으로 애플에서 인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삼성에서 자력이 있는 케이스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핸드폰에 요즘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삼성페이 많이 쓰시잖아요. 삼성페이가 루프페이라는 기술을 인수를 한 건데, 그 루프페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기존의 그 마그네틱, 그 신용카드 긁는 그 마그네틱 센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폰을 갖다 대면 이 자기장을 형성해서 마그네틱을 긁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주는 게 삼성페이예요. 현재 그 삼성페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포스 기기에 그 마그네틱 긁는 자리에 폰을 갖다 대게 되어 있죠. 그게 자기장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자기력이 있는 케이스를 만약에 씌우게 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삼성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건 제 추정이에요.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삼성에서도 왜 자기력이 있는 케이스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냐면 이유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는 자력에 영향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나침반이 영향이 있을까?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뭐 자석 케이블이나 뭐 이 자석 접착하는 그런 케이스 사실 때 막 그렇게까지 뭐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배터리가 뭐 자력에 영향을 받아서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 정확히 뭐 원인이 확인됐거나 뭐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를 일단 정리하자면, 저는 요 마그네틱 플랫 케이블의 요 만듦새나 뭐 케이블 재질이나 꽤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커넥터를 포함한 15,000원이란 가격에도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쌌으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정도 납득을 하는 편이에요. 요 커넥터를 별도로 판매했을 때 커넥터 별도로 얼마에 팔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 커넥터가 저렴하게 나온다면 저는 마그네틱 플랫 케이블로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을 싹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파워 딜리버리가 지원하는 신제품이 더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충전할 수 있게요. 맥북까지 충전할 수 있다면 저는 당장 다 바꿀 겁니다. 그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맥북 프로 새로 나오면서 맥세이프 없어졌잖아요. 맥세이프 없어지고 이렇게 꼽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전에 맥세이프였을 때는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놨다가 가다가 이렇게 툭 쳤을 때 이렇게 그냥 틱 떨어지고 마니까 되게 안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번 저 C컵 한 적이 있어요. USB-C 포트에 이거 꽂혀 있다가 줄이 당겨지는데 맥북이 푹 가는데 와, 진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마그네틱 케이블을 자체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그 맥세이프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맥북까지 충전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맥북이 충전되는 제품을 그래서 제가 따로 주문을 했거든요. 맥북이 충전되는 파워 딜리버리용 이런 마그네틱 단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케이블이 아니고 단자를 팔던데, 단자가 있어가지고 그 단자를 샀는데요. 걔는 또 데이터에는 못 써요. 충전만 된대요, 걔는. 아쉽습니다. 두 가지가 다 완벽한 제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맥북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가격이 비싼 거 외에는 괜찮다
이렇게 오늘은 레드빈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마그네틱 플랫 케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봤고요. 레드빈에서 리뷰에 대한 답례품으로 구독자 경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내주셨냐면 요 긴 케이블 하나, 짧은 케이블 하나, 그리고 커넥터 3종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게 뿔뿔이 가는 것보다 이걸 한 분이 그냥 받아서 골고루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분한테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요 마그네틱 케이블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 본인은 어떻게 쓰겠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 좀 기발하거나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분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요 케이블 세트를 몽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